뇌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. 뇌는 이놈이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. 얘는 웬만해서는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.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뇌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 포도당을 씁니다. 포도당을 분해하면 나오는 이 ATP를 써요. 뇌는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분해해서 나타난 ATP를 소비하는데 웬간해서는 ATP를 쓰지 않으려는 쪽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뇌는 좀 게으릅니다. 그리고 뻑하면 쉬려고 그래요. 나 좀 쉴게. 나 안 해도 되지. 이렇게 갑니다. 여러분이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뇌는 나 안 한다. 내가 안 해도 되지. 내가 안 나서도 되지입니다. 자, 흥미로운 것,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미, 아주 좋아하는 일, 아주 막 신바람 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뇌가 반짝반짝 살아납니다. 그런데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뇌는 나 안 한다, 나 쉰다, 효율성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 이제 쉬어도 되지.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, 이거는.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습관은 대뇌가 나 좀 쉴 테니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.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습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뇌가 쉴 때 그럼 누가 하느냐?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문 앞에 서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손잡이를 바라보면서 이 손잡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. 이건 어떻게 해야 열리지? 이거는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비틀고 땡기면 열리겠다. 매번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마저도 내가 이걸 당길 때 문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 몸을 요렇게 빼고 몸을 비튼 후에 그 다음에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. 그렇게 안 하죠.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. 바로 그게 뇌의 특성이에요. 여러분이 쉽게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뇌는 흥미를 못 느끼는 것에는 집중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. 나 좀 쉴게. 얘가 의식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 의식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얘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짝반짝 이건 내 거다. 그러면서 얘를 엄청 소비하기도 하면서 무언가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.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일을 합니다. 뇌가 막 찾아요. 답을 찾고 행동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. 명령을 내리죠. 행동 명령을 내립니다. 자, 그러면 이 얘를 가져오게 하는 게 뭐냐?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얘를 불러오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 의식적인 영역보다 마음에 관련된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영역이 큽니다. 얘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.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얘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. 이 의식적인 부분보다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크고 방대하고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얘가요, 이를테면 여러 방면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적인 부분도 여기에서 좌우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적인 부분도 여기서 좌우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여기와 관련될 수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끼고 그리고 실제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 영역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흥미를 불러온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될 때는 이놈이 살아납니다. 근데 얘가 도대체 뭐냐 실체를 밝히기는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자, 이 관계에서 얘의 특징 하나는 이것과는 달리 얘는 에너지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. 이유는 이건 쓰면 쓸수록 에너지가 달아 없어져. 물리적인 에너지, 물리적 법칙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
이 에너지를 쓰는 순간 그냥 없어집니다. 그래서 그걸 아끼려고 효율적으로 자꾸 계산을 해요. 계산적이죠. 하지만 얘는 안 그렇습니다. 이건 무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도 얘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고, 그리고 얘의 가치 또는 얘의 능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없다.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이다. 여기엔 물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실체하지 않는 거지.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.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얘를 살리는 것이다. 이해하시겠습니까?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수업 시간에 첫 시간부터 졸고 있는 친구들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, 또는 수업 내내 조는 친구들의,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단어, 이런 맥락의 말을 합니다. 막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메시지가, 정보가 나와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. 근데 어쩌라고? 근데 어쩌라고? 만약에 여러분이 어쩌라고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해봅시다. 친구가 옆에서 막 정보를 얘기합니다. 야, 그런데 말이지.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랬는데. 근데 거기다 대고, 근데 어쩌라고? 이건 무슨 뜻입니까? 난 너랑 대화할 의지가 없다. 나랑은 관계 없다. 나는 관심 없다. 이 뜻이에요. 나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흥미 자체가 없어지면서 얘가 죽습니다. 아무 일도 안 합니다.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뇌는 쉽니다. 어쩌라고라는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. 즉, 나랑 관계없어? 나는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뇌는 일하지 않습니다.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에서 만약에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만약에 여기게 된다면 무의미하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. 아무것도 못한다. 특히나 집중은 물 건너간 일이다.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? 이미 답은 있습니다.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. 그리고 흥미를 찾는 것입니다. 재미는 혼자 찾는 게 맞아요. 원래 남들이 재미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재미있는 게 아니라, 내가 제일 재미있게 여기면, 내가 의미있게 받아들이면 걔는 의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뇌는 살아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.